자, 이제 네 번째 주제는 네. 저희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다뤄야 될까. 근데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자, 네 번째 주제. 정두원의 불행한 선택. 정치 무상, 정치 비애를 말한다. 네. 아, 너무 어저께 놀랐어요. 네, 저도 저희가 놀랐습니다. 그때 같이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어서 이 안영환 원장이 이렇게 보더니 속보 떴다고 정두원 의원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네. 뭐 저희들이 다 뭐 이렇게 알고 뭐 한때 뭐 같이 그럼요.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어울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이 켈리 리님께서 나라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냐. 얼마 전에 조진래 의원도 그렇죠. 정두원 의원도 그렇죠. 그리고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이 뭐 3인조, 4인조로 해가지고 자살조를 해서 네. 뭐 펜션 같은 데서 이런 걸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많은 자살 뉴스가 있는 나라는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음울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누군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두원 의원도 정두원 의원이지만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게 만드는 나라가 너무 끔찍하고, 또 아무리 노인들에게 이 정권이 뭐 복지수당을 준다 언제다 하더라도 이 어르신들도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자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이 캠페인도 벌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 정두원 의원의 자살에 대해서 제가 참 가슴은 아프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도 많이 아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용서할 수 없는 게 저한테 있습니다만 저는 자살한 거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공소권 없음을 만들기 위한 아주 법률가로서의 아주 냉정한 판단이었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의 자살이라는 것이 정권의 말하자면 회복이라든가 패족이었던 친노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정치적인 방향, 그 올바르지 못한 방향을 뒤집어 엎는 그냥 불쏘시개로 쓰였던 겁니다. 이건 온당치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한 국가의 원수였던 사람은요, 국가의 생명과 같이 갈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적이 쳐들어오면은 총알 바지가 되고 맨 앞에서 나를 쏴라. 이럴 경우에 정말 군 통수권자로서의 그런 결기,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불행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해곡행위입니다. 아주 나라를 말하자면은 손상시키고 나라의 수치와 모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숨 바쳐서 했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갖고 했고요. 또 실제로 죽을 만한 그런 위험도 제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에게 녹을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를 죽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국민밖에 없습니다. 전 정두원 의원이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됐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문재인 정권의 폐악과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뭐 조국이 함께 일했어야 될 사람이다. 뭐 중국 대사, 뭐 이런 거. 저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전 가슴 아프지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보수의 길이라는 거는 엄중하며 보수의 길이라는 거는요, 스스로가 물러나거나 스스로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네. 여러모로. 참 사회가 암울합니다. 우울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말 사회가 캄캄해졌습니다. 정말 뭐 술곤한 사회가 아니라 자살곤한 사회라는 누구 이야기도 한 걸 봤습니다만은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데 바꾸는 게 점점 더 우울한 식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분위기고 이 나라의 통치권자고 이 나라의 현재 집권하는 국가 운영자 층이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전 정권 때 헬조선 했는데 요즘 헬조선이란 말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네. 헬조선으로 따진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한 헬조선입니다. 젊은이들 뭐 취직 문제, 실업 문제 해결됐습니까? 노인 문제들 뭐 해결됐습니까? 뭐가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더 불안하고 더 일자리 없어지고 더 경기 어려워졌는데도 헬조선이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음모였겠지요. 그들의 좌파들의 음모가 헬조선이 말이 지금 사라진 걸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만 지금은 그 이상의 헬조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이들 현 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내몰아치지 않고서는 헬조선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저도 작가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한 목숨을 던져야겠지요. 특히 이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저도 제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작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정도원 전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혜택 받은 사람들입니다. 혜택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서 이 공동체가 자기들에게 혜택을 준 것만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요. 그럼요. 정말 이 헬조선 뜯어 고쳐야 됩니다. 네. 네, 아까 홍위병 황희님께서 정두원 의원은 좌파 정권에서 한 자리를 원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두원 의원이 정말 이 한 자리를 원했다라면 아마 중국 대사도 누구처럼 덥석 받아가지고 갔었을 네. 거고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고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좌파들이 지금 정두원 의원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두원 의원이 뭐 타살당한 거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뭐 이렇게 깠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타살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지금 막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데요. 정도원 의원 진짜 하시는 대로 좌파 아닙니다. 그리고 정도원 의원도 이 문재인에게 속았다는 말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정도원 의원의 뭐 어떤 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이명박 정권을 이렇게 만드는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팽을 당했을 때 개인적인 배신감, 개인적인 좌절 이게 상당히 강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처 입었던 정말 상처 입은 화살 맞은 짐승 같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두원 의원을 편하게 보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